안녕하십니까. 최일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강 ITQ 도형 그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식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사용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도형 그리기를 통해서 도형을 그려 보도록 할 겁니다. ITQ 문제의 4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읽고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출력 형태의 모양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보시고 답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을 살펴볼게요. 조건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요. 자, 그리고 글맵시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없음 처리를 하시거나 흰색이나 검정색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색깔로 임의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면색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에 맞게 색깔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출력 형태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현재 여기에 있는 모양의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뒷배경에 커다란 직사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 전기차, 수소차라고 하는 이 영역 보이시죠? 이 영역이 두 번째로 올라오면 돼요. 그 다음 순서대로 친환경 자동차가 올라오면 되고, 친환경 자동차 안에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여기 글맵시를 통해서 글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맵시를 통해서 사용하는 개체입니다. 아래쪽에 1번 그리고 2번 3번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고요. 이 세 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1번, 2번, 3번 도형을 만들어서 한 개를 만들고, 2번, 3번은 1번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깨끗한 생태 조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얘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버튼에 우측 클릭을 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장해 두었던 문서 폴더에 ITQ로 가보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요 이미지는 여러분들 문제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픽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아래쪽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선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는 자, 맨 먼저 크기가 가로 110mm 그리고 세로 140mm인 커다란 직사각형을 먼저 배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다른 지시사항이 없고 그냥 크기가 뭐 그러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잠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자, 그리고 입력에 가서 여러분들 개체에 직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세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뭐 적당한 크기를 하나 그림을 그려 두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리기 개체가 선택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P 키를 눌러줍니다.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로 단축키 P를 누르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로 가고요. 자,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기는 가로는 얼마로요? 110mm 너비죠. 높이는 140이었죠. 140mm 하고요. 자, 위치에 대해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문가에 배치해서 요 나비 모양 세 번째 글 앞으로를 지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기본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출력 형태의 배경은 흰색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딱히 어떤 색깔을 지정하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임의의 색깔을 지정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색깔이 없거나 그리고 흰 색깔이나 검정 색깔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탭에 다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자, 채우기 색깔 면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흰색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적당히 그래서 저기 파란색 계열의 뭐 조금 아주 연한 파란색을 뭐 한 80% 밝게 이 정도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배경 도형을 1차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전기차, 수소차라고 하는 이 도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 도형은 여기 화살표에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상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는 105mm에서 너비가 세로 높이는 15mm입니다. 면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주시고요. 글꼴은 궁서 24포인트 흰색에 정렬 이렇게 수평 수직 가운데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자, 우리 문제 만들었던 내용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가죠. 개체에 보면 가로 글상자, 물론 직사각형 도형을 갖고 오셔도 상관없고 가로 글상자를 갖고 오도 상관없는데요. 우린 가로 글상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로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글상자와 직사각형 도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자, 글상자를 사용하면 바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접근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글을 입력을 바로 할 텐데 전기차 한 칸 띄우고 vs 띄우고 수소차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개체를 선택을 하고 개체의 속성 P키 누릅니다. 기본에 가서 개체의 크기는 얼마였죠? 가로는 너비는 105, 105 하시고 높이는 15mm였죠. 자, 위치 값에 대해서는 세 번째 글 앞으로 해서 뒤에 있는 도형보다 위쪽으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다음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글꼴에 대해서
채우기에 대해서 이동을 하고 면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파랑 색깔을 지정해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면 색깔에 대해서 파랑 색깔. 자, 만약에 여기 파랑 색깔이 지정이 안 되고 여기 글자 기본 색상이 파란 색깔이 아니라 엉뚱한 색깔이 와 있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기본 말고 오피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랑 색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글상자의 모양이 지금 그냥 직사각형이고요. 출력 형태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니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인데요. 선 탭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하는 거 보입니다. 여기에서 직각이 아니라 둥근 모양도 아니고 반원이죠. 반원으로 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설정하고 밖으로 이동을 하면 자, 파란색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이 녀석은 Alt L이라고 하는 대화창을 열면은 글자 모양 대화창이 나타나죠. 단축키 Alt L 한번 해보세요.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로 글꼴은 자, 궁서체로 바꿉니다. 궁서로 바꾸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죠. 24포인트. 자, 아래쪽에 속성에 가보면 글자 색깔이 있어요. 글자 색깔 검정색,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흰색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군요. 자, 그리고 다른 색깔 가서 팔레트에서 흰색 보이죠? 흰색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돼요. 설정. 자, 전기차 대 수소차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해요?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자, Alt T 대화창을 열어서 Alt T 문단 모양 대화창을 열어서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Ctrl Shift 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렬은 세로 간격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메뉴에서 도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글상자에서 글상자 가로 세로 정렬해 보면 여기 글상자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가운데 얘를 누르면 그죠? 수평 수직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직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Ctrl Shift C 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셔도 되고 Alt T 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자, 얘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적당히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두고 미세한 조정은 방향키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형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도형은 친환경 자동차가 있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도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친환경 자동차가 있는 도형인데 이 녀석은 곡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자, 얘는 글상자가 아니죠.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고 글맵시가 들어가서 글은 들어가 있지만 글을 바로 입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사각형 도형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크기가 120에 50인 도형을 먼저 생성을 하고 이 도형에 대해서 배경 면 색깔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면 색깔을 여러분들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후에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자, 보통 시험장에 가면 ITQ 폴드에 픽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지고요. 거기 안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고 1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기는
가로 40에 세로 30 크기를 넣어 주시고, 그림의 효과는 컬러인데 회색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특히 이 그림에는 하이퍼링크를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들어가는 제목에 변화에 직면한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에 책갈피 설정이 기본적으로 문항 처리가 되는데, 그 책갈피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책갈피로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녀석은 글맵시를 이용을 해서 나비 넥타이 형태로 작성을 하시고, 60에 30 크기로 글자는 굴림의 빨강 색깔로 글꼴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도형을 작성을 해 볼까요? 입력에 가서 직사각형 도형으로 적당한 사이즈를 그려둡니다. 단축키 P를 하시고 기본 탭에서 크기는 가로 크기는 120 그리고 높이는 50의 도형을 만듭니다. 자, 위치는 글 앞으로 해두시면 되고요. 선 탭으로 이동을 해서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하시면 돼요. 자, 배경 색깔은 임의의 색깔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채우기에 가서 면 색깔을 임의의 면 색깔 적당한 초록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이 하나 생성이 되어졌고,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입력에 가서 그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N-I를 사용을 합니다. Ctrl N을 누르고 마우스 키보드를 놓고 I키를 따로 누르면 그림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고요. 그림 삽입을 할 수 있는, 자, 그럼 그림 클릭을 하면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내 컴퓨터에 문서에 ITQ에 픽처에 가면 로고 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자, 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ABC 주식회사. 그리고 자, 직사각형 위에 적당한 위치로 올려놓고요. 선택되어져 있죠. 선택되어져 있고, 자, 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선택되어져 있으니 P키를 누르시면 해당된 선택되어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개체 속성이 올라오고요. 자, 이 그림의 위치를 얘를 보시면 어떤 게 선택이 되어 있죠? 어울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울림 대신에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 탭 가기 전에 이 그림의 크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 그림의 크기는 아까 40에 30이었죠. 그래서 너비를 40, 높이를 30 이라고 하는 그림 사이즈를 만들어 두고, 네 번째 그림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림의 효과에 가서 회색조를 선택을 하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설정 하시면, 자, 그림이 글 앞으로 나타나고 올림이 아니라 글 앞으로 올라오죠. 한 가운데쯤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했고요.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입력에 가서 자, 아래쪽에 오면 글맵시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글맵시. 자, 글맵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아까 좀 전에 그림에 대해서 Ctrl N-I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했잖아요. 자, Ctrl N-I 한번 해보죠. Ctrl N-I 키를 누르면 그림 넣기 대화창이 나타나죠. 자, 단축키 Ctrl N-I 암기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짜리에도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요. 자, 그림은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으니 단축키 필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글맵시로 돌아가서 입력에서 글맵시, 그리고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글맵시는 위에서 네 번째 나비 넥타이 모양을 사용을 할 텐데, 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굳이 찾아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맨 아래에 보면 글맵시라고 하는 것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맵시 만들기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입력을 하세요. 자동차 띄우지 않고 입력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 보이시죠?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우리 나비 모양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 번째 줄에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글꼴은 굴림이었죠? 굴림으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설정하고 나면, 자, 여기 친환경 뭐라 하는 자동차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얘를 이렇게 갖고 가면 지금 얘도 글 앞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 우선 P키를 누르겠습니다. 개체 속성을 가죠. 자, 개체 속성에 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글맵시는 크기는 너비 가로는 60이었죠. 60으로 바꾸고 높이는 30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금 올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글 앞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꾸어서 쭉 안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얘는 친환경 자동차 글자 색깔이 지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P키를 다시 눌러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글자 색깔을 바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글자가 그림이죠. 그림이어서 채우기 색깔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색깔을 어떤 색깔로? 빨강색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강색 채우기 색깔을 클릭해서 빨강색으로 바꾸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글자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세 번째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도형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서는 이 도형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1번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직사각형 그리기를 12mm, 가로 12, 세로 12mm를 하고요. 면 색깔은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죠. 흰색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들어가는 이 글자는 도둠 서체를 20포인트 글자를 쓰셔야 되고요. 자, 정렬은 수직 수평 가운데 해야 합니다. 자, 요 뒷면에 있는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자, 15 곱하기 15mm입니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15mm짜리 정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내고요. 면 색깔은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분홍 색깔 계열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임의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아무 색깔에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얘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세 개의 도형이 있고요. 글상자를
글이 들어가니까 글상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면색은 없어요. 그리고 도둠에 18포인트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입력에 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옵니다. 적당한 크기의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하고 P키를 눌러서 기본에 15mm, 15mm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채우기 색깔에 대해서 흰 색깔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채우기 색깔은 뭘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그 보라색깔 계열의 아주 연한 색깔을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합니다. 자, 이 도형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P키를 눌러서 면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선에서는 둥근 모양 공유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기본에 가서 12mm 가로에 12mm 세로를 만들어서 위치는 그래프로 할게요. 설정. 자,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도형에 글자를 넣어서 숫자 1을 쓰겠습니다. 이 도형은 Alt L 해서 글꼴은 도둠을 처리하시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엔터. 그리고 자,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Ctrl Shift C 해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도형을 선택을 하고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 앞에 있는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1번에 있는 요 도형, 흰색 면이 있는 도형이 이 도형의 정 가운데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자, 도형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동을 하고 맞춤 및 배분해 갈게요. 자, 중간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 두 번을 선택을 하면 도형이 정 가운데로 만들어져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도형을 Ctrl C 하고 두 개의 도형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Ctrl V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숫자를 ESC 키를 눌러서 안에 있는 숫자 1을 2로 바꾸시고요.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P 키를 눌러서 채우기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라색의 그 다음 단계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설정. 자,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포인트를 숫자 2가 있는 도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동시에 선택이 되어졌을 거고요. Ctrl C 복사, Ctrl V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ESC 키 눌러서 가운데 있는 숫자 1을 더블 클릭한 뒤에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서 개체 속성 P 단축키를 눌러서 면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계열 세 번째를 선택을 하죠. 설정.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3번 도형 선택을 하고 도형에서 개체 묶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내리시고요. 자, Shift 키를 그리고 2번 도형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눌러서
도형을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개체 묶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 아래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1번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뒷배경 도형을 선택을 하고 개체 묶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 세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나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어졌을 거고요. 도형의 오른쪽에 가면 맞춤 및 배분에서 정렬에 자, 왼쪽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간격 동일하기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적절하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에 가서 오른쪽에 1 옆에 글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가 꽉 차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1 옆에 라인을 잘 만들어서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죠. 깨끗한 생태계 조성. 깨끗이 있네요. 깨끗한. 자,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P 키를 누릅니다. 기본에 가서 그래프로 선택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개체에 대한 크기 지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세 번째 선 탭으로 이동을 해서 선은 종류는 실선 바로 밑에 파선입니다. 클릭. 그리고 자, 공률은 기본값을 그대로 둘게요.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 체크하셔야 됩니다. 설정하고 나오시고요. 자,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글꼴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Alt L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글자의 글꼴은 도둠 서체였죠. 도움으로 바꾸시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였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이죠. 따로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기본값을 하시면 될 거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되니까 Ctrl Shift C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Shift C 해서 Ctrl Shift 한 뒤에 Ctrl과 Shift 키를 누르면 자,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어요.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은 복사, 그리고 Shift는 직선 방향으로 상하 좌우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죠. 쭉 드래그를 하면 위에 있는 도형이 하나 복사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복사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태계 조성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3번 클릭하시면 전체 블록이 씌워지시고요. 자, 글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무공해 쉼표 저렴한 충전 비용. 자, 이 글자가 꽤 길어요. 꽤 길다 보니까 이 도형을 충분히 크게 만들지 않으면 글자가 도형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일을 하셔야 되는 일이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도형 사이즈는 크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아래쪽에 깨끗한 생태계 조성 3번 클릭한 후에 블럭을 씌우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과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그리기 에 대한 네 번째 문항
모두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중간에 도형에 대해서 복사에 대한 단축키들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에서 도형을 하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 가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더하기가 됐죠.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위치는 어느 위치나 마음껏 이동을 할 수 있죠. 복사가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두 개가 선택되어졌죠. 컨트롤과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 동시에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얘는 자유자재로 이동이 안 돼요. 왼쪽으로 되든가 위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상하 좌우로만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그렇게 복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도형을 4개의 도형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 탭으로 이동을 하면 개체를 묶을 수도 있고요. 한 개의 도형이 되겠죠. 개체를 묶으면 자, 오른쪽에 맞춤 및 배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도형을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맞춤 하면 왼쪽 기준이 맨 왼쪽에 있는 도형이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 기준선으로 도형이 전부 다 왼쪽으로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배분해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끝과 끝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죠. 자, 이 도형을 개체 묶기를 통하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시 개체를 해체하려면 개체 풀기를 하셔야 되죠. 도형의 순서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앞으로 혹은 맨 뒤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번까지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